자, 이번 동영상은 팔꿈치의 자유를 절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스윙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백핸드 쇼핑풀을 쓰기 위해서는 스윙이 자세가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유독 심하게 좀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팔꿈치를, 손목을 이렇게 강제로 꺾으시는 분들이에요. 왜? 저한테 그동안 이제 레슨 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 롱핑풀도 그렇고 쇼핑풀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자세를 취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 이렇게 만들으라고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페널도는 이 자세가 편할지 모르지만 스웨이크 핸드는 절대적으로 이 자세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손목이 힘들어가죠. 지나치게 꺾으니까 팔꿈치에 힘들어가죠. 당연히 어깨에 힘들어가죠. 이 자세로 있으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스윙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라켓도 숙여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 박자 타이밍도 빨라지겠죠. 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는 것과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구 칠 때 이렇게 허리를 숙이시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백스윙 하면서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그 자세는 교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백핸드에 사용하는 이 쇼핑풀 러버는 각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각도에 민감해서 돌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이 조금만 안 맞으면 죽어버리고, 조금만 안 맞으면 날아가 버리고, 또 너클볼 깔리는 구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각도가 조금만 잘못되면 너클볼이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각도와 너클볼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이 쇼핑풀에서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역티의 원리입니다. 이 역티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역티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직각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공 길이 높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길이냐 높이에 따라 이 아래 각도도 조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을 1, 2 들어와서 내가 1, 2 보내느냐 1, 2 들어와서 1, 2 보내느냐에 따라서 역시 각이 약간씩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 역티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역티의 원리가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깔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반드시 또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점은 정점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정점보다 빠른 게 1번이고 정점보다 느린 게 3번입니다. 이 1, 2, 3번은 제가 앞으로 이 백핸드 쇼핑풀 강좌할 때 계속 얘기하니까 요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티의 원리가 맞고 1번에서 여러분들이 딱 각이 맞았을 때 너클볼이 가장 강하게 생성되는 거고, 이제 정점에서 2번에서는 좀 약간 좀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3번에서는 거의 너클볼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즉, 이 타점 편차, 역티의 원리, 이 각도를 이해하시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기술적인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쇼핑풀 러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역티의 원리도 알고 이제 타점도 알았어요. 근데 무조건 세게 치려고 하세요. 무조건 깔리는 거를 강하게 생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클볼은 카트가 아닙니다. 즉 회전이 풀려서 가다가 제로화돼서 가다가 공이 뚝뚝 떨어져서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이 깔리는 정점이 여기 형성되는 거하고 여기 형성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형성되는 거는 그나마 뒤에 와서 툭 죽기 때문에 위력이 발휘하는데,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깔리는 정점이 뒤로 형성되죠. 그래서 앞에서는 상대방들이 받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너무 약하게 하면 비실비실 들어가니까 그것도 또 애매하겠죠. 그래서 각자 신체 여건, 라켓 반발력, 사용하는 쇼핑풀 러버의 종류에 따라서 그걸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역티의 원리와 타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절에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역티의 원리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러고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빼는데,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너클볼을 만들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 쇼핑풀 러버는 변화가 없다고 자꾸 변화 좋은 쇼핑풀 러버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보면 결국은 자세하고 각도 문제입니다. 왜? 한번 주변을 자세히 보세요. 평면나바 같은 쇼핑풀 러버로 굉장히 까다로운 구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변화가 심한 쇼핑풀 러버로 밋밋한 구질을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자세와 역티의 원리와 타점과의 관계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관절에 조금 편하게 하세요. 요걸 좀 풀어주시고요. 팔꿈치를 이렇게 강제하시면 안 되고 좀 편하게 해서 라켓이 이 상태가 되면은 요 각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올라갈 때는 이게 내려오셔야겠죠.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백드라이브 건데 이렇게 내릴 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가 좋냐면은 일단 스윙이 불편하지도 않고 편하죠. 부상 위험도 떨어지죠. 쇼타법이 훨씬 더 다양한 구질의 대처 능력이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구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 숏 변화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기술적 변화를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술적 변화가 뭐냐면은 자기가 기술을 도입해서 그 변화를 일부러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즉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1번 타점에서 역티 올려서 툭 하면 이제 너클볼이 형성된다고 그러죠. 카트는 아닙니다. 깔림이 발생하죠. 깔림이 발생하는데 내가 그거를 타점을 2번에서 똑같은 펌을 했어요. 3번에서 똑같은 펌을 했어요. 그러면 깔리는 그 너클볼이 많이 생성됐다가 조금 먹었다가 안 먹었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 똑같은 1번인데 내가 한 번은 정확히 역티 원리에서 보내고 한 번은 이렇게 살짝 비틀었어요. 이 돌기를 쓸어 긁어주면은 역시 너클볼이 회전이 풀리질 않으니까 상대 회전이 그냥 회전으로 들어가니까 너클볼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런 게 기술적 변화예요. 즉 상대가 보기에 애매한 거예요. 어떨 때는 깔리고 어떨 때 비슷한 폼에서는 안 깔리고 어떨 때는 밀었는데 확 풀려가고 어떨 때는 찍혀가고 이런 게 기술적 변화거든요. 물론 이제 카트로 찍어보내고 풀어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회전에 따라서 하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풀어가니까 카트가 많이 가고 상대방 카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풀어가니까 제로에 갖고 오니까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은 몰라요. 자기 카트 세기에 따라서 자기 회전에 따라서 너클볼의 그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적 변화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역티의 원리 이해했죠. 타점과 변화의 관계 이해했죠. 라켓 각도에 따라서 변화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 이해했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 회전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서 역시 넘어가는 그 변화량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 알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쉐이크 백핸드의 쇼핀풀을 사용할 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이론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해를 하시고,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팔꿈치에 손목에 자유를 써서 쇼핀풀 로버의 그 타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